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네, 어느덧 5월도 모두 지나고 벌써 마지막 주 정산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6월 1일이고 벌써 6월 달이 시작됐어요. 이번 5주차에는 외식의 유혹도 많았고, 또 실제로 외식을 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또 미리 정해둔 규칙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예산 안에서 생활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한 주였는데요. 과연 이번 주 5주차에는 얼마나 사용하고 돌아왔을지 지금부터 외벌이 5인 가정의 5월 5주차 변동지출 정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5주차는 진짜 예산을 거의 꽉꽉 채워서 썼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충. 네, 첫날 25일날 우유 5팩 사가지고 9,091원 네, 지출을 했고 28일날 이제 그 어디죠? 그 쿠팡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웬만하면 쿠팡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예 안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이고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8일 날 이제 애호박 3개랑 애호박은 시장보다 쿠팡이 쌉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으로 애호박 주문했고 참치도 5캔 주문했고 두부 4팩, 닭 안심은 5kg 주문을 했고요. 풀토레인가? 거기가 양도 많고 금액대도 닭안심 5kg에 3만 원대여가지고 네, 나름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풀토레 여기서 닭안심이나 닭가슴살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총 해가지고 57,680원 지출을 했고요. 닭 안심이 아무래도 3만 원대다 보니까 지출이 많았는데 요거는 이제 남겨놓고 이제 그 뭐지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네, 조금씩 꺼내서 한 팩씩 두 팩씩 꺼내서 이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출을 했지만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에 이제 식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용량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요. 29일에는 시장에 이제 도서관 갔다가 시장 들러가지고 마늘 없어서 깐마늘 구매했고 콩나물 이제 2호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콩나물도 이제 한 봉지 1,000원인데 이게 사실 쿠팡이 더 저렴하기는 한데 쿠팡은 이제 4팩, 막 2팩, 3팩씩 사야 500g짜리를 싼 거고, 요거는 이제 한 팩에 1,000원이었는데, 제가 주문을 했을 때는 이제 2호가 먹고 싶단 말이 없었는데, 주문을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라서, 요건 그냥 시장에서 한 팩 사가지고 와서 벌써 거의 다 먹었고요. 팽이버섯도 하나 샀고, 감자도 네, 2봉지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3,000원 현금가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이제 29일 그날 또 우유가 저번에 5팩을 샀었는데 또 없어가지고 네, 아이들이 성장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우유 네,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3팩을 추가로 더 주문 이제 구매를 했는데 식비가 229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이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식비는 8만 원 예산 잡아줬었는데 85,226원 지출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5,226원 됐고요. 요거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아이고 체크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체크를 하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하고 왔고요. 어제 뭐 그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형광펜 색칠을 못하고 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건강비는 다 썼어요. 26일날 1호 교정 진료가 있어가지고 네, 지역 화폐 결제를 하니까 24만 9,542원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한 주에 건강비 3만 원 모두 다 쓰고 부족한 금액은 비정기 지출의 건강 항목에서 네, 지출을 해주었던 게 있고요. 그래서 남은 건강비 잔액은 제로고 생활용품도 썼습니다. 세탁세제가 없어가지고 빨래를 거의 매일매일 돌리다 보니까 네, 세탁세제가 금방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세탁세제 사가지고 2.1리터짜리 4팩에 8,990원 결제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걸레 청소포 네, 없어서 이제 다 써가지고 다이소에서 사올까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다이소에
50장에 2,000원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거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청소포 이게 6팩인가 들어있었는데 총 70장에 6팩인가 들어있었고 5,890원이어가지고 주문을 했고 예산 2만원 짜줬었고 사용금액 14,880원이라서 잔액은 5,120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마이너스 4만원 예산 모두 갚는 데 썼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대형마트 저축 24,000원 마이너스 갚는 데 써졌고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저축으로 핑크 복권 저축 그때 2만원 뽑아줘서 제가 대량 난감했었죠. 그래서 2만원 채워줬고 그리고 26일에 또 이제 선저축 짱구 저축 5,000원 해줬고 그다음에 28일에는 우리 1호가 또 레포츠 센터 배드민턴을 치러 다녀왔어요. 그래서 2,200원 결제했고 그다음에 29일 날 우유 이제 금액 식비 금액 부족한 거 5,226원 예비비에서 지출해줬고 30일 날 또 레포츠 센터 이제 1호가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저렴한 레포츠 센터를 찾아가지고 다녀왔고 이제 지난주부터인가 조금 저렴한 곳으로 조금 더 가깝고 저렴한 곳으로 다니고 있고요. 주말이라서 2,200원에서 600원 더 내가지고 2,800원 결제하고 이제 신나게 배드민턴을 친구들이랑 치고 왔다고 합니다. 실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후보 선수인 걸 보니. 그래서 예비비는 7만원 예산 잡았었는데 59,226원 사용해가지고 잔액 1,774원 남겨왔습니다. 네, 막둥이가 학교 그 방과후 수업에서 이렇게 기존의 거는 요거였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요 아이로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랜덤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 금액 살펴보면은요. 근데 무거워서 그런가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서 총 합계 금액 살펴보면은요, 예산은 한 주 24만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저축을 다 이제 49,000원에 선저축, 그 대형마트 저축 갚아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일주일 예산이 19만 1,000원이었고요. 남편이 지금 욕실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욕실이 방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9만 1,000원으로 5주차 생활을 했고요. 사용 금액이 17만 5,106원이었습니다. 와, 진짜 예산 안에서 생활하느라 힘들었어요. 네, 닭 안심살 5kg를 구매해가지고 더더욱 네, 지출이 많았던 한 주였고 그래서 이제 잔액이 64,894원이었는데 선저축 금액 49,000원 빼고 나니까 저축할 수 있는 바인더의 남은 금액은 15,894원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합계 최종 이제 5월 달 합계 살펴볼게요. 116만원 네, 예산이었고요. 첫째 주에만 20만 원으로 생활을 해서 총 116만 원의 예산이 잡혔고 사용 금액은 63만 6,291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대형마트 저축은 모두 네, 마이너스를 갚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사용 금액에 더 해줘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대형마트 가서 사용한 금액으로 빠지는 금액이라서 여기서 잡아주지는 않았고요. 잔액은 52만 3,709원 네, 잔액 남았습니다. 부수입도 살펴볼게요. 부수입이 이번 주는 진짜 부수입이 1,000원밖에 안 될 뻔 했는데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배당금이 16만 510원 이제 세금 제하고 원래 18만 9천원인가 그랬는데 16만 510원이 세금 빼고 이제 세금을 떼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부수입이 아주 넉넉해졌고요. 총 부수입 금액은 16만 1,583원인데 이제 저축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네, 반올림을 해가지고 16만 2천원 챙겨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액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랄 거는 별로 없어서 민망합니다. 네, 일단 동전은 900원, 네, 900원 챙겨왔고요. 그 다음에 식비는 없고 건강비 없고 네, 생활용품 5,000원 그리고 트레이더스 이번 주에 2번 다녀와가지고 마이너스 57,000원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제가 결국 못 고쳐가지고 일단 요거를 떼고 막 다시 붙이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시간이 딱히 없어가지고 그대로 가져왔고, 네, 10,000원. 예비비는 10,000원 챙겼고요. 이제 그러면 15,900원인데 요거를 이제 100원만 더해주면 1,000원이 되니까 반올림해서 1,000원으로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0원 챙겼고요. 15,000, 16,000원 플러스 100원 해주고 16,000원에다가 부수익 162,200원이었나요? 네. 2,000원 162,200원 더해주니까 이번 주 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7,800원 되겠습니다. 이제 저축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출, 집밥 저축 다 폭발을 해가지고 없고, 무지출 저축은 못 만들어 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네, 없는 대로 당분간 생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의 시작은 여름 저축으로 시작을 해줄게요. 그 저축 종류가 줄어든 만큼 조금 더 넉넉하게 저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K, 8K, 6K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15,000원 15K인데요. 15K 저축을 해주도록 할게요. 15,000원 넣어주고요. 벌써 날이 엄청 더워졌어요. 여름입니다. 그래도 밤에는 조금 새벽에는 쌀쌀해서 이불을 덮어야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여름 저축 끝! 드디어 마지막 1년 저축의 마지막 칸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저축 마지막 칸은 과연 얼마일까요? 뭔 15K가 3개나 들어있대. 네, 마지막 1년 저축의 마지막 금액은 15K가 되겠습니다. 여기 15K 15,000원 해주고요. 아이고. 오늘 폭파할 거라서 제가 모두 현금으로 바꿔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도톰해졌는데 15,000원 5,000원이 안 되니까 바꿔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5,000원짜리 2장이랑 10,000원짜리 1장 교환을 해주고요. 15,000원 넣어주고, 네, 이번 1년 저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따가 예산 다 짜고 나서 폭파해 주도록 하고요. 네, 1년 저축 완전히 끝! 그리고 이제 네, 3남매 저축 해줄 건데요. 3남매 저축은 뭐 많이 해준다기보다 꾸준하게 해주는 게 목표라서 네, 오늘도 5,000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빼기 15,000원. 제가 5,000원 빼줬고 10,000원. 또 계산 틀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2호부터는 배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남매 저축도 끝이 났습니다. 3남매 저축 끝! 네, 다음은 방학 목적 저축이고요. 오늘은 네, 잘생긴 오빠 복권 저축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끈을 묶고 있는 이 오빠는 얼마를 갖고 있을지 한번 긁어볼게요. 19,000원. 네, 19,000원 품고 있었네요. 요 방학 목적 저축은 아이들 방학이 1년에 2번 있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제 이번에 긁어주는 금액은 아마 여름방학에 대비하는 네, 그런 저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시세끼를 먹이다 보니까 네, 그 식비도 많이 들고 또 어디 놀러를 가게 되면 또 보태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 되겠습니다. 빼기 19,000원 해주고요. 19,000원이면 좀 두껍긴 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9,000원. 이제 또 6월이면 7월에 또 7월 말부터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또 방학이라서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부지런히 모아줘야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해줬고 다음 주는 요 카메라, 네, 카메라
긁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방학 목적저축 끝. 다음은 아직도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가 없어도 이제 계속 상황이 되면 긁어주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 대형마트 저축 요거는 이제 저축으로 놓는 거는 이렇게 카드로 긁어주고 있고요. 과연 얼마를 가지고 있을지 14K 14,000원 오늘도 14,000원 갚아줍니다. 여기 14,000원 네, 14,000원이고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대형마트 저축 끝! 다음 저축은 지브리 저축이고요. 지금 딱 10만원 남았거든요. 얼마를 넣어줘야 될지 지금 7,000원이랑 7K, 15K가 있는데 얼마를 넣어줄까요? 두 개 넣어주면 7K, 15K 해서 22,000원, 22K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2,000원 해주고 네, 22,000원, 5만원짜리를 넣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28,000원을 빼고요. 네, 28,000원 빼고 5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하나하나 네, 채우다 보면 또 폭발을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겠죠? 지브리 저축 끝! 다음은 목적저축이고요. 목적저축도 지출을 위해서 하는 저축이긴 하지만 또 이게 없으면 현금 생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채워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네, 6칸 남아있어서 6,000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 찼잖아요. 다시 정산해서 올려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새롭게 네, 저축을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목적 저축 네, 10,000원 한 칸에 10,000원이고요. 건강비는 제가 보험료 네, 보험 대신에 제가 꾸준하게 저축을 해주기로 네, 마음 먹었기 때문에 돈이 있건 없건 꾸준하게 저축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네, 5,000원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일 네, 2호 생일이 7월에 있었고 또 7월 초라서 열심히 채워줘야 되고요. 10,000원 채워주도록 할게요. 빼기 10,000원. 그리고 네, 생활용품 5,000원 채워줄게요. 이것도 제가 예산 이제 변동 지출 예산을 조금씩 늘려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네, 그래도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10,000원일 때는 조금 부족한 금액을 자꾸 빼서 쓰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채워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OK씩 돌아가면서 저축해주는 항목이에요. 지난주에 미용비 해줬고 이번 주는 네, 여행 항목입니다. 여행은 10,000원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는 금액이고 제가 저축 폭발을 할 때마다 이제 파킹 통장에 넣으면서 여행 항목으로 더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또 저희가 영덕 여행을 작년 2월에 다녀온 후로 여행을 뭐 딱히 안 갔다 와가지고 네, 한번 가야 되는데 이제 돈을 따로 저축하진 않고 여기다가 폭발을 해서 넣어놓고 쓰게 되면 여기서 빼서 쓰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따로 또 열심히 모아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저축을 열심히
했는데 왜 써야 되는 돈으로 넣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려고 저축을 하는 겁니다. 급여에서 빼서 쓰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아끼고 모은 금액에서 네, 이제 쓰려고 저축을 저는 하는 거라서 더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는 거라서 네, 제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네, 경조사 이번 5월 5주차에 또 10만 원을 빼서 썼어요. 네, 남편 이제 친척 할머니? 네, 할머니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가보지는 못하고 이제 부의금만 전달을 해서 네, 이렇게 10만 원 목적저축에서 빼서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도 모아놓으니까 급여에서 목돈이 나가지 않아서 훨씬 네, 생활을 하는 게 편해요. 그런 게 있고 지금 32,000원이 남은 게 맞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제가 또 안 빼줬을까요? 여행에서 10,000원을 네, 여행에서 10,000원을 안 빼줬나 봅니다. 또 미래의 나에게 자꾸 맡기게 되는 이 10,000원은 더해줘야 되는 10,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22,000원이 남았는데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 네, 2,000원. 2,000원 해주고요. 크리스마스는 아직 멀었으니까 여기 2,000원 해주면 네, 20,00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요거 5,000원에 1,000원짜리 5장 해서 요 10,000원은 예산 이따가 또 어차피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저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네, 의류비로 네, 넘겨주고 크리스마스는 작은 클립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목적 저축 끝.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축이고요. 디저트 저축 20,000원 남겨왔으니까 20,000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칸 하면 15,000원이고요. 이렇게 5,000원 해가지고 네, 20,000원 채워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만 채우면 이제 되거든요. 네, 수학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저트 저축 끝! 네, 그럼 이제 6월 1주차 예산을 짜볼 건데요. 예산 금액은 똑같이 24만원. 6월부터는 정확하게 120만원 네,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24만원씩 해서 총 5주 해서 120만원 살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알바를 갔다가 오는 길에 그 트레이더스를 지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더스에 자주 가게 돼요. 그래서 트레이더스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게 많아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식비를 조금 줄이고 6만원으로 줄여서 넣고요. 부족하면 이제 이거는 예비비에서도 지출을 하면 되니까 6만원으로 넣고, 건강비는 저 사실 오늘 치과도 다녀왔거든요. 그 왼쪽 맨 뒤에 어금니가 왜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지는 느낌이라서 다녀왔는데 또 치과 선생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껴져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다른 치과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드니까 또 그 잇몸도 약해지나 봐요. 그리고 생활용품은 지난주에 세탁 세제랑 그 물걸레 청소포를 샀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2만원으로 넣고요. 네. 대형마트 저축은 이제 오래 쓰니까 이것도 막 다 찢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저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원을 넣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6만원 채워서 넣어주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시장도 가긴 하지만 온라인 주문보다 네, 트레이더스를 자꾸 가게 돼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이제 예비비 7만 원이 남았는데요. 요 7만 원으로는 이제 선저축을 해주려고 합니다. 선저축 먼저 대형마트 저축 해줄 거고요. 여기 복주머니에 분명 1,000원, 10K도 있고 11K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왜 맨날 2만 원, 막 2만 9천 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잘 뽑아보도록 할게요. 하늘색 18K 기뻐할 일인가요? 네, 18K 18,000원 네,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마이너스를 갚고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텐데 또 쓰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안 쓰고 싶은데 안 쓸 수 없어서 제가 예산을 네, 이렇게 6만 원으로 올려서 지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형마트 저축을 다 마무리를 해보았고 다음은 마지막 복권 저축입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럭키비키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네, 13,000원. 엄청 긴장했어요. 지난주에 2만원 뽑아가지고. 네, 13,000원. 네, 적절한 금액이 나왔고요. 오늘 저축하면 요 아이도 마무리가 됩니다. 빼기 13,000원 해주고요. 그럼 예비비가 39,000원 남는단 말이야? 생각보다 얼마 없네. 네, 이렇게 해서 13,000원이었죠. 네. 오호라. 잔돈을 교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원을 빼주고 교환을 해주고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13,000원이니까 어차피 이따가 뺄 거긴 하지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폭발을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30장을 그러면 30주를 저축을 꾸준히 한 거거든요. 네, 30장이니까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네, 30주 저축 끝이 났고요. 네, 다음 저축은 또 어떤 걸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 폭파하러 올게요. 다음은 마지막 선저축 짱구 저축이고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목돈인데 네, 15K입니다. 15K. 네, 24,000원에 선저축 남았고 15,000원. 5,000원짜리가 되려나? 한번 볼게요. 5,000원.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하면 2만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15,000원 체크해 줄게요. 네, 짱구 저축도 어느새 이렇게 꾸준히 저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짱구 저축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다음 이제 24,000원. 네. 예비비는 24,000원이고요. 1,000원짜리가 좀 많기는 한데 어차피 쓰고 올 것 같아서 식비가 6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0원짜리로 그냥 넣어주도록 하고요. 24,000원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5월 5주차 예산 짜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저축을 폭발을 해야 되는데요. 1년 저축, 1년 동안 저축한 1년 저축이랑 요거는 30주 동안 네, 진행했던 복권 저축 30장인데요. 먼저 1년 저축 폭발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페이크머니로 교환했던 거를 다 현금으로 바꿔왔고요. 배속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1년 동안 제가 꾸준히, 네, 저축한 금액이 73만 6천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네, 제가 꾸준하게 저축을 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복권 저축 30장이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대속으로 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복권 저축은 30주 동안 꾸준히 했는데 40만 8천 원의 저축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도 얼마인지 네, 모르던 상황에서 카운트를 한 거라서 네, 40만 8천 원의 저축 금액이 나왔고요. 오늘 두 개를 다 네, 적폭파를 했더니 아까 73만 6천 원 114만 4천 원의 네, 저축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14만 4천 원의 2종 폭파가 있었고요. 우와, 진짜 엄청납니다. 거의 1년 동안 했던 저축들인데요. 이렇게 네, 저축을 폭파를 했고, 제가 여기서 이제 1년 저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 목표대로 73만 6천 원은 저희 이제 마이너스 신용대출도 갚고 저희 주택에 들어가는 전세 자금에 보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줄 거고요. 그 복권 저축으로 폭파된 40만 8천 원은 여행 목적 저축에 넣어서 파킹 통장에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1년 동안 들어있던 현금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2종 저축 폭파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도 한 달, 네, 지출의 달이잖아요. 그래도 한 달을 잘 마무리해 보았고요. 5월은 지출이 또 많았던 만큼 저축 폭파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소중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권 저축 폭파와 1년 저축 폭파 이렇게 두 개나 폭발을 해서 114만 4천 원이라는 목돈을 모아서 이제 폭발을 했는데요. 두 저축 모두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만큼 또 여러분과 함께 했던 만큼 이렇게 꾸준히 모아온 결과물을 확인하는 시간이어서 더욱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또 제가 요즘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의 알바이긴 하지만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편집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몸도 이게 조금 피곤한 요즘이에요. 그래도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꾸준히 현금 생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유튜브 영상도 채널 운영도 꾸준하게 계속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외벌이 5인 가정의 현실적인 현금 생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